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직업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산화를 선택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김경래 리더님, 그리고 에메랄드 디렉터 공윤윤 리더님,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강영정 리더님, 골드 디렉터 유정순 골드님 만나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미모의 네 분 다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먼저 네, 궁금한 이야기를 조금씩 질문을 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직 소개와 유산화를 전달받았던 상황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경래 리더님 나와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전직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등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교사가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람도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았는데요. 살을 빼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 몸뚱아리로 언제 100세까지 살 수 있겠냐라는 예, 그렇게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 전달을 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늘 이제 부족함으로 대안을 찾고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옳지 않다는 편견까지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시에 저는 그 교사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그 기간에 보내고 있었거든요. 소위 이제 멘붕이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으로 한번 오라고 친구가 해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이제 유산화 사업 설명을 이제 듣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건 그냥 머리가 하얀 그 박사님, 마로니츠 박사님, 그리고 20%의 후원수당, 그리고 실적 2월, 그리고 1년 뒤에 나는 500을 반드시 벌겠다는 20년 지기 가족처럼 신뢰하는 그 친구의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전달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도 있었지만 결국 한 방이 있었죠. 그건 바로 눈빛 발사. 네, 강력한 눈빛. 다들 준비되셨죠? 네,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윤윤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공윤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한 직장만 한 13년 이상 다닌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입도 있고, 회사 생활도 이제 익숙했지만,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점점 어려운 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되게 가야 될 무렵 되면 엄마 손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됐고,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그 수입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좀 아쉬움,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그만뒀을 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저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 그때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었고, 제가 처음 유사나를 만난 건 지금 아이가 13살인데 4살 때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을 상황이었고, 첫째 아이가 아토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던 중에 어린이집 친구 엄마가 본인 아이 비염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김경래 스폰서님을 소개받게 됐고요. 소개자와 사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도 했고, 이제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간절한 상황이라서 스폰서님과 첫 미팅 때 이제 둘이 만나서 유산화 제품을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근데 다 보면 느껴지시죠? 그래서 김경래 스폰서님 처음 만났지만 되게 신뢰감이 있고 편안한 모습이 되게 좋았었고, 제품을 제가 좀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회원가입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포도님 되게 처음에 기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들 사실 하나도 나지 않고, 캐시백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걸로 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아주 약간의 관심과
호기심 정도로 해서 제가 캐시백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저희도 사실 처음에 사업 설명 들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네, 네, 역시 머리형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것에 이렇게 비전을 느낄지 모르니까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네, 항상 베이스를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강영정 리더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강현정입니다. 네, 저의 전직은요, W사 교육 영업을 했었어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되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으면 또 수입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뭔가 항상 계속 불안한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 회사 안에서 정년 이후에 뭘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이야기가 바람을 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정보가 막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몇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들 제품을 좀 사보게 된 경우도 있었고, 제품도 사지 않고 그냥 지나쳐간 그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냥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저의 마음을 잡았던 그런 회사들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괜찮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비 고객으로 처음 만났던 어떤 분에게 유사나 일을 하신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듣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약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이야기하셨을 텐데 기억이 진짜 한 개도 안 나고 기억나는 건 점처럼 기억나잖아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는 권리소득이라는 개념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제품력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상 플랜에서도 저는 중복 매출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이 20% 주는 거하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한 다음에 어떤 타 회사들을 다 알진 못했지만 그런 구분점, 그런 변별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그냥 사인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비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눈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셔서 유산화를 또 선택하시는 데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골디 디렉터, 우리 유정숙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유정순입니다. 저는 전직이 아닌 현직 네일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일샵 고객 중에 웅진 학습지 선생님과 인연이 되면서 저희 스폰서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한 네다섯 번 정도 만났을 무렵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한마디 질문만 던져놓고 1년간 연락이 없으셨어요. 사라지신 거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저한테 가게 월세도 나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스폰서님의 그 말에 호기심을 갖기는 했거든요. 근데 뭘 하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도 금방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 샵 고객들로부터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고객들로 전달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문득 그 1년 전에 호련히 사라진 그 스폰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스폰서님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첫 미팅을 했는데 역시나 1년이 지나고 봐도 저희 스폰서님은 뭔지 모를 그런 신뢰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고는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제가 사인업을 하고 해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강력한 그 멘트가, 네, 마음을 또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자영업자 분들에게 강력한 한마디, 네, 가게 월세 안 나갈 수 있는 방법, 네, 그 방법을 한번 멘트로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사나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전을 보거나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김경래 리더님 먼저 만나볼게요.
네. 학교 생활을 저는 굉장히 즐겁고 보람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건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한계가 느껴지고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커리큘럼? 너무 부정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안시원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유산을 전달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그 교무실에서 그 딱딱한 분위기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안시안스 보수님께서는 정말 자유롭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가 받는 교사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든 게 다 옳지 않을 수 있다. 어떤 편견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은 가슴으로 크게 확 이렇게 완전히 와닿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강의들도 듣게 되면서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세뇌가 나쁜 말이 아닌 거 아니시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완전히 이제 넣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강의도 많이 찾아 듣고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 그리고 이 산에서 성공하신 분들 특히 우리 또 스폰서니까 그런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시안 스폰서님께서는 끊임없이 아주 계속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뭐 유산화를 관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그냥 도태될 수 있겠다.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그냥 뒤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좀 번쩍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안시아스 교수님께서 친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런 삶을 누려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언제까지 저의 파트너 리더님들이, 제 친한, 언니의 친구가, 아니면 제 지인의 친구가 막 건너 이렇게 계속 비전을 전달하고 프로모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비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비전이 돼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성장해야 된다는 게 가슴에 콕 박히네요. 네, 다음은 공윤희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회사 다닐 당시에 가입은 했는데, 그때 제대로 배우면서 했던 건 아니라,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이제 한두 명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안 됐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 제품만 먹이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김경래 스폰서님이 연락은 주시면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있게 되고,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면서 스폰서님이랑 연락이 되고 이제 차 한잔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했지만 진짜 다 소개시켜 주세요. 뜯어 말리러 다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게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자격증을 갖고 다시 일하러 가면 똑같이 직장인인 거죠. 내가 내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격증이 필요한 다시 자영업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 업계에 있어 봤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뭘 해야 될까 이런 똑같은 고민들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스폰서님이 제안을 해 주시게 됐고 그때 시스템 참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유산하는 김경래 스폰서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되게 차분하고 말을 잘하시고 재밌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홈미팅에 가니까 한 10여 분 계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분도 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생각이 좀 커지더라고요. 근데 본사에 가면 수백 명이죠. 근데 1박에 가면 이제 진짜 1,000명 가까운 분들을 보면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고 근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의 어떤 계기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생각이 커지고 유산화가 시간 속에서 되겠다. 될 수밖에 없겠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꾸준함으로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골드 디렉터 유정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그 유산화 사인업을 아주 과감히 하고 제품만 한 3년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3년이란 시간을 제가 유산화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품 전달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뭐 혼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느 시스템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유산화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동을 1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2020년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잖아요. 아마 자영업자들은 많은 이제 다들 체감하셨을 텐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어느 바이러스들처럼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이 시간들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을 진짜 몸으로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저는 사실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이제 스포너님께서 늘 말씀하신 노동 수익과 권리 수익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노동 수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비전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고,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그 유산화의 비전과 지금 현재 나의 현실 점검이 확실히 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산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했기에 유산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또 직종에 계신 분이어가지고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유산화로 찐 소비자였지만 그래도 기회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게, 네, 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현정 리더님 만나볼게요. 네, 저는 비전은 사업 설명 들은 날 봤어요. 권리소득 그래프에서 이 일은 그냥 확 관심이 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소개시켜준 스폰서님도 저한테 사실 좀 책을 좀 빌려주셨어요. 제가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걸 좀 보고, 아, 이 일은 봐야겠다. 근데 마침 정말 제 스타일의 책을 하나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한 30분 안에 그냥 단숨에 읽어버렸었는데, 그때 제가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무지했었구나. 내가 속해 있는 분야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견해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비전은 책을 보니까 점점 명료해지잖아요. 점점 명료해지는데 또 삶은 또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쁘게 뭐 살다가 한 가지 정말 잘했던 거는 단톡방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막 유튜브가 있지만 그때는 녹음 파일을 중간중간 올려주셨었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제가 다 들었어요. 들어 올라오는 것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시스템을 좀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전 세미나를 자꾸 초대를 하시니까 이제 한번 가봤더니 그곳에서 현실 점검을 좀 제대로 하게 됐었고, 그럼 계속, 근데 또 저의 또 삶을 살면서 계속 저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할 것 같니? 넌 이 일을 할 것 같니? 유산화를 할 것 같니? 계속 스스로, 그러니까 안에서 되게 시끄러운 거죠. 밖으로 조용한데.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니, 난 유산화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안 되겠다. 그냥 뭔가 남편이 얼른 돈 벌어줄 때 이걸로 뭔가 성과를 좀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결과를 좀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퓨처 빌더를 딱 도전하면서 유산화의 어떤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리더님은 전업으로 언제쯤 그러면 돌리신 거예요?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2년 1년? 정도를, 2년. 2년. 어, 음소거 되셨어요. 전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리더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 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것에 집중했다 하는 게 있으시면,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경래 리더님 먼저 모셔볼게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교사라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 활용이나 어떻게 주도적으로 내가 찾아서 하는 것들, 창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뭐 통화나 안부 연락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남편이 제발 주말에 좀 밖에 나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집순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만남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 활용이나 효율을 따지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후원도 유독 많았는데 모두 다 축적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효율을 따지지 않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신규 때 잘못하고 다녔던 게 계속 설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느낌 있게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호감을 느끼게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시아스 선생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까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느낌 있는 멘트 그리고 센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또한 결국은 공부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멘트나 문구를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좀 줄여야 했고요, 저는. 그리고 공감하는 연습, 네, 경청하는 연습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의 삶을 바꾸려면 나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윤유 리더님. 네, 저 역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해진 업무,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거는 익숙하지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시스템 나가는 것만으로는 좀 일한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단순히 진짜 공부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 해도 되게 시간을 매일 대여섯 시간 이상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적은 시간을 쓰면서 뭔가 결과를 바라는 약간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폰서님과 그때는 근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랑 아침에 만나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약속이 없거나 캔슬돼도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카페나 도서관을 가서 제가 필요한 책을 읽거나 SNS를 하거나 뭔가 내가 유산화와 관련된 좀 시간을 쓰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 때도 회사 다니는 것처럼 좀 출근이랑 퇴근 개념으로 일하려고 했던 게 돌이켜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너 아직도 다녀? 이런 말 거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 너 아직도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단계는 아니지만 정말 어치버 뭐 이렇게 빌더, 어치버, 디렉터 이렇게 가는 작은 단계의 승급이나 여행 프로모션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도전하고 팀 사람들이랑 좀 즐거운 모습들을 어필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좀 관심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그게 SNS로 조금 이렇게 주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확신을 좀 가지고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아마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일은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동안에 거절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말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정 리더님. 네. 저는 제가 했던 일하고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비슷했던 거는 스케줄 짜는 거는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빈 시간을 이렇게 짜는 것들은 그동안 해왔던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되게 익숙했는데 중요한 건 그전에 했던 일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상대방과 제가 만나면 교육 상담이라고 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 대화들을 막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뭔가 물어보고 뭐 이런 거를 하려니까는 죽겠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자꾸 물어보라고 하고 너는 앞으로 미래 대안을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살겠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런 거에 질문을 자꾸 해야 되다 보니까 안 하던 질문을 하니까 저의 상대방들도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 안 하던 애가 그런 질문하는 거에 좀 많이 열심히 좀 해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굴려보고 상상해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들. 그래서 사람 공부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람 공부 시작했었고 심리 공부 이런 거 시작했고 질문하기 이런 부분들 많이 멘트들 따라해 보려고 노력했었고 또 하나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미팅을 다녀와서 그 미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귀한다고 하죠. 미팅을 쭉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는가? 다음번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스타일이네. 그냥 냅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라는 사람이 미팅 현장에서 어떤 미팅들을 하고 다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막 피드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엔 조금 더 나은 미팅들을 해 나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이제 어떻게 미팅을 잘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스스로 하셨다고요? 쉽지 않은데, 역시 머리형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골드 디렉터 유정수 리더님 나와주세요. 아, 네. 저도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던 시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됐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산화 일도 혼자 결정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포너님한테 전화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일은 스폰서님과의 소통과 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집중했던 거는 스폰서님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수월해지고 또 좀 어려운 일에 좀 부딪혔을 때도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 그 어려운 일도 조금씩 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하나 또 계속 깨달음을 제가 배우죠. 제가 원할 때 스폰서님이 항상 제 곁에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간이 되는데 스폰서님이 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스폰서님을 제대로 복제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죠. 그러면서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하면 저는 녹음을 무조건 하거든요. 지금도 습관처럼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 파일을 매일 수시로 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뭐 미팅 아니고 그냥 지인을 만나더라도 저는 스폰서에게 전화 상담을 먼저 하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미팅 같은 걸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소통과 복제에 이제 집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시스템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분명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한번 시스템에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일은 파트너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스폰서님과 하는 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깨달음, 배움, 복제 이런 모든 것들 네, 다 적어 놓으셨죠? 네, 다들 적으셨죠, 리더님들? 네, 네 분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지만, 유선화로 기회를 찾고 희망을 꿈꾸는 건 다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해주신 여기 네 분께 진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다음에